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천천히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민논술팀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강현민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사람들이 저희 큰 강의실에 가득 차게 오셨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라이브 설명이랑 그거 해가지고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서부터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해서 2학기 되면 아주 절정이 이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은 하시려면 빨리 시작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아이들한테 제가 왜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한 게 가능한 한 늦게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하고 이걸 바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시킬 때는요, 다 때려치고 이걸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제 수업 시간에만 와서 하게 합니다. 그러고서 정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얘기하다가 까먹을까 봐 일단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들 나중에 끝나고 나서 꼭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기 오실 때 뭐 기분 좋게 오시지는 않으셨죠, 그렇죠? 이렇게 막 좋은 성적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래도 서울 쪽에 어떻게 좀 넣어보려고 지금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저희 현민논술팀이 저희가 올해로 예전에 이게 적성고사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랬다가 약수령 논술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제가 가천대 준비하면서 이게 한 게 올해로서 저는 19년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큼은 제가 일단은 제일 최고령이 됐네요. 이쪽 분야에서는. 그러면서 저희 가천대 모든 학과 모든 학년에 저희 현민논술 아이들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딱 한 해년도만 빼고 제가 약수령 논술을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부 다 저기 현민TV랑 현민논술 여기 블로그 있죠. 이따가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블로그에 제가 최신 자료와 모든 거 기출 문제와 그런 것들 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는 블로그 오셔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괜히 헤매지 않으시고 이상한 데서 보실 필요 없으세요. 자, 일단 제 소개 좀 간단히 하자면 저는 적성고사 때부터 메가스터디 현민적성이라는 걸로 계속 이쪽 분야를 해갖고 왔었고 가천대 교보문고 그래도 1위 했었던 거고 지금은 에듀윌에서 피셋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셋 강의하는 걸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대 시험에 엄청나게 이게 좌지우지하는 게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 이거 무조건 제가 1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대 이렇게 붙인 데 없습니다. 작년에 여기서 대성 두각하고 맨날 싸웠거든요. 가천대는 제가 많았는데 국민대는 이제 약수령 논술 준비 안 하시고 국민대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대치 두각에 제가 인원은 선두는 넘겨줬어요. 그런데 결과는 제가 압도적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국 1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대 거로는요.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이 얘기는요. 국민대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이따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인 데 없습니다. 절대로. 자, 이런 것들 보여드리는 건요. 저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랑한다기보다도요. 가천대 끝나자마자 오전 10시 11분에 저한테 카톡 보내지요. 그렇죠? 난이도 시험 문제가 평소에 푼 모의고사와 정말 일치했고 국어 작품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시험 도중 소극으로 가천민 여러 번 외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 애들은 저희 교재만으로 공부합니다. 다른 거 시중책도 안 사게 하고요. 다른 거 안 합니다. 다 EBS 문제도 변형을 해서 저희 서술형 문제로 다 만들고 제가 수학 문제 다 만듭니다. 제가 수학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제 지금부터 들어갈 얘기들은 혹시 여기 제 라이브라든가 거기 뭐죠?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 보고 오신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일단 세 단계를 갈게요. 처음에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위치 파악을 갖다 먼저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이제 약수령 논술이 어떤 건지 이 대학들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저희 커리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갈게요.
자, 우리 제가 이 얘기 꼭 드리거든요. 우리 아이들 이제 위치 파악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자, 우리 중하위권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려고 하는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중위권 정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있는 인서울에도 마음에 안 드는 대학교들이 있으실 것이고 경기도나 지방은 더더군다나 마음에 안 드실 것이고요. 이 중하위권은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제가 인서울 기준으로만 잡아볼게요. 인서울 못하면 중하위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 현재가 9등급제죠. 9등급제인데 자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 4등급이 40%, 5등급이 60%입니다. 5등급이 60% 애들이에요. 전체 애들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고3 아이들 한 해 몇 명 시험 볼까요? 고3 재수생이. 지금 우리 고3 애들이 30몇만 명이겠죠? 그럼 재수생들 뭐 하고 나면 작년에는 55만 명이었어요. 역시 우리 대치는 다릅니다. 다른 데는 거의 대답하시는 분들 없어요.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55만 4천 명이에요. 또 얘네들이 또 황금돼지띠 돼가지고 요즘에 또 많죠. 또 의료, 또 의대 또 난리 치는 바람에 또 상위권 애들 들어와가지고 포기 안 하고 아직도 있죠. 현재 보시면 재학생들이 37만이고 졸업생들이 16만 정도. 그리고 비율로 보면 7대3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55만이에요. 얘네들 안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아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 한 번만 해볼게요. 우리 대략적으로 아까 여기서 제가 나온 것도 여기서 제가 왔다 갔다 그러냐면은 우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는 몇 명 정도 볼까요?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일단은 목표가 우리 인서울이잖아요. 인서울이라고 봤었을 때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들은 뭐 예체능 대학교 말고 몇 명 정도 뽑을까요? 아까 55만 명 중에서도 한 2만 명은 예체능으로 빼야 돼요. 그러면 53만 명이라고 잡고 몇 명 정도가 서울에서 뽑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들이 이걸 아시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웃기는 게 제가 모든 설명회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잘 모르세요. 인서울이 어느 정도 몇 명을 뽑는지. 아니 우리 아주 조그만 시험을 보더라도 몇 명 뽑는지는 알고 시험 보잖아요. 근데 인서울이 하고 싶은데 인서울이 몇 명이 뽑히는지도 잘 몰라요. 자, 제가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서울 시내 15개 대학교가 뽑는 게 45,800명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좀 더 붙일 수 있어요. 몇 개 대학 더 붙여봤자 우리 한 해 한 대학이 뽑는 인원이 연대가 제일 많이 뽑는 게 3,500명 선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서울에는 쥐똥만한 대학교들 많잖아요. 그런 거 치면 3,000명이 안 돼요. 평균적으로. 여기다 몇 개 대학 더 붙인다고 해봤자 5만 명 남짓입니다. 자, 아까 53만 명 중에서 5만 명 남짓이면 나머지 한 48만 명은 인서울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48만 명이면은요. 그러니까 5만 명이면 우리 아까 2등급이 11%라면서요. 제가 50만 명이라고만 잡아도 지금 2등급 돼도 안 되는 걸요. 그렇죠? 인원수로 보면 2등급에서도 여기에 있어야 돼. 11%도 아니고 한 8% 안에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산술적으로는요. 물론 그렇진 않죠. 3등급도 들어가고 막 하죠. 그런데 우리 48만 명의 우리 아이들이 재수생, 재학생 포함해서 인서울 못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까지. 이게 수시 정시를 다 포함해서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5만 명이 인서울 한다고 쳐요. 우리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특목고 어머님들은 안 계시죠? 학부모님들은. 우리가 일반고라고 쳤었을 때 저 5만 명 안에서 저희가 특목고 애들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특목고 애들이 옛날 최상위권 애들이 특목고에 가 있다고 예를 졌을 때 특목고가 한 해에 들어간 입학 인원이 19,000명 선이에요. 그럼 걔네들 재수생도 있겠죠? 죄송한 말씀이죠. 특목고 애들은 특목고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영재고, 과학고, 외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사고. 거기서 19,000명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얘네들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약 2만 명은 인서울 해요. 거의 대부분 90%. 그럼 거기서 2만 명을 또 빼면은 3만 명이 우리 일반고 학생의 몫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재수생이 들어가죠.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꾸만 여쭤봐서 죄송해요. 자, 우리 지금 인서울이 힘든 아까 말씀드린 상위 5만 명에 못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자, 지금 현재 취해야 되는 전략이 첫 번째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정시에 올인한다. 어떻게 하든지 뭐 이건 3월 달에부터도 이제 얘기했던 거지만 지금 벌써 6월이죠.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수능 우리는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요. 근데 인서울 하기에는 일단 학생부 교과론 글렀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걸 봤었을 때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정시에 한 가지에 올인한다.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여러 무기를 갖다가 다 장착한다. 다 해봐야 된다. 자, 1안 올인, 2안 여러 무기들을 장착해야 한다. 어머님도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제일 고민되는 거죠. 솔직히. 그것도 알고 싶어서 여기 오신 것도 있어요. 제일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학원 경력이 지금 23년, 24년째 되네요. 저 그리고 여기 이쪽 중위권 애들 하는 것들 갖다 지금 19년째 하고 있어요. 전 고3만 지금 거의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 제 애가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안입니다. 100%요. 왜요? 남은 기간 동안 정시 올인하면 되지 않나? 생각보다 이 등급의 차이가 오르지가 않아요. 여기에 특목고와 재수생 애들이 너무 꽉 차 있어요. 이 등급이라는 건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점수만 오른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 점수 오르면 남들도 올라요. 그 1, 2등급에 이미 포지션을 하고 있는 애들은 이제 가속도가 붙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엔진에 불을 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10명 있으면 한두 명은 되겠지만 8, 9명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100% 후회하더라고요. 그때 그거 할 걸. 뭐 할 걸. 이 소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중하위권 애들한테는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걸 선택해서 지금 어머님들께서도 이게 뭔가 하고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수능만 있었을 때 수시라 제도가 없었을 때는 우리 그냥 학력고사 수능 막 이런 거 있었을 때 시절에는 큰 대문에 애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큰 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수시 제도가 들어오고 5만 가지 복잡한 거 다 들어왔을 때 뭐예요? 막 대학 들어가는 문이 엄청난 쪽문이에요. 근데 그 쪽문이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야. 뭔가 미로처럼 거기 가는 길들이 다 막 꼬여 있어. 애들이 이러니까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그 얘기도 항상 드리는데 우리 정시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큰일 나는 이유가 우리 재학생들이 정시로 들어가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저 뒤에 휘문고 바로 있잖아요. 뭐 무슨 의대 120명, 뭐 서울대 뭐 90명 막 이렇게 써놔봤자 거기서 대부분은 뭐니 보면은 졸업생들이에요. 80% 이상. 재학생들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 5, 6년 전 얘기를 꼭 하거든요. 5, 6년 전에 국감장에서 그게 나와서 그래요. 우리 수시하고 정시 비율 막 이렇게 싸움 날 때가 있었어요. 정시 비율 좀 높여야 된다. 수시 비율 너무 높다. 막 80%까지가 뭐냐. 막 이런 한 5, 6년 전에 그런 거 있었죠. 그때 국감장에서 고대 경영학과 학생 분포 입학한 애들 그거 해봤더니 한 67점 몇 프로가 수시로 들어와요. 뽑혀요. 근데 원래 70%인데 그 성적 안 되는 애들 2월 시켜버리거든요. 거기 정시로 인원 넘겨요. 그래서 그 정시로 들어오는 애들 갖다가 분석을 했더니 정시 들어온 애들의 95%가 특목고하고 졸업생이에요. 합격한 애들이. 그럼 우리 고3 재학생회가
고대 경영학과를 정시로 들어올 확률은 진짜 좁은 거죠. 제 보기엔 한 100명이 하면 한 1.5명 들어가나 싶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 상위권도 이래요. 근데 중하위권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지만 8, 90%의 확률로 정시만 지금 했다가는 분명히 나중에 100% 후회합니다. 여러 개 준비하시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학생부, 우리 여기 아까 이 방법 중에 학생부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수능이 있잖아요. 그럼 이 수시만으로 봤었을 때 우리 애들이 요거는 이제 글렀으니까 인서울 하는 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학생부 종합으로도 4, 5등급도 막 우리는 거기 인서울 시킵니다. 막 어디를 붙였습니다. 막 광고가 막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논술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으로 뽑히는 건 38%, 여기 논술은 10%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인서울만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이 과연요? 그쵸? 저건 대부분 이미 내신이라든가 또 특목고라든가 외고라든가 그런 애들로 인서울은 꽉 차죠.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아마 4, 5등급 친구가 인서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자, 학생부 종합으로 4, 5등급 애들이 인서울 시키는 게 만약에 1000명에 1명이라면 그래도 약술논술로는요 100명에 1명 정도는 돼요. 누구든 뭐든 넣겠죠. 하지만 확률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컨설팅을 다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 우리 아이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아이들 위치 파악하려면 우리 모의고사 성적 보셔야 되죠. 모의고사 성적 보실 때 볼게요. 우리 100분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 100분이 갖고 이제 무슨 따지는 거죠. 무슨 몇 등급 갖고 따져봤자 안 돼요. 등급도 이렇게 얼마나 차이가 큰데요. 100분위를 갖다가 보시는 게 100분위가 뭔지 아시죠? 우리 아이 밑에 얼마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100분위예요. 그럼 거꾸로 이제 환산 점수를 해가지고 상위 누적도 있어야 되죠. 상위 누적을 갖다가 해봤었을 때, 자, 상위 누적 2.2, 100분위 평균이 그게 96 정도가 돼요. 어머님들 아이들 집에 가셔가지고 모의고사 성적표 100분위 보셔야 돼요. 보셨었을 때, 자, 상위 누적 2.2가 제가 지금 다 경영학부 쪽만 전부 다 비교해놨거든요. 이거 솔직히 한 5, 6년 전 자료예요. 일부러 옛날 거 가져왔어요. 여기 어차피 바뀌지도 않아요, 잘. 2.2인데 중앙대 서울이에요. 상위 누적 2.2면 중앙대 서울 그리고 100분이 96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세종대 저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낮다고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종대가 9 정도예요. 그러면 9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00분위로 이제 환산을 시키면은요 89, 90 정도예요. 100분위로 봤었을 때 모의고사 성적. 그러면 가천대 우리 여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가천대 생각을 해보면 가천대가 12.5 여기예요. 제가 이거 한 5, 6년 전 자료라고 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봐야 돼요. 가천대가 너무 올랐죠. 솔직히 웃기죠. 옛날에 저희 때 막 경원대 막 이런 거였었는데 지금은 아이들한테 중위권 애들한테는 상당히 핫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쯤이에요. 여기 정도쯤인 거 보시면은요. 어느 정도쯤인가요? 요쯤은 된다고요. 90 초반, 80 후반 정도로 된 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런데 제 제자들은 기존에 이걸 뭐 합격도 하고 뭣도 하고 작년에 이제 있었던 제자들, 기존의 제자들 제일 많은 애들의 90%가 4, 5등급이거든요. 솔직히 3등급 후반에서 걔네들 여기 100분위 평균 70대예요. 70대인 애들이 여기를 붙는 시험이에요. 이 약수령 논술을 통해서. 그러면 걔네들이 이걸 갖다 붙는다고 쳤었을 때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보시면 등급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 대략 그냥 50만 명이라고 정할게요. 실은 53만 명 정도 되지만은 50만 명이라고 정했을 때 우리 60%면 어떻게 돼요? 30만 명이잖아요. 5, 6, 30. 실은 30만 명이 좀 넘겠죠. 현실적으로는요.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있는 정도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11%면 5만 명이잖아요. 5만 명대잖아요. 여기 30만 명에 있는 애가 5만 명대로 들어가는 시험을 갖다 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그럼 25만 명 뛰어넘는 거잖아요. 요 5등급 요 끄트머리에서 만약에 붙으면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20만 명에서 30만 명을 뛰어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올해 겨울부터 또는 올해 3월부터 저랑 했던 애들은
제가 가천대까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걔네들 약수령 논술로 무조건 수도권 서울 안쪽에 100% 붙일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무조건 일찍 시작한 놈이 따먹는 열매거든요. 전 열심히 하라고 애들한테 하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 시간에만 와서 하라고 하거든요. 정시 공부해라 집에 가서 그러거든요. 자, 여기 봤었을 때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우리 어머님들도 지금 오셨잖아요. 애들이 이걸 모르고 그리고 알아도 선뜻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정말 뒤질나게 공부를 안 합니다. 이 시험. 그래서 끝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말할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시험입니다를 갖다가. 자, 요거 정도 보시면 돼요. 우리 이번에 6월달 시험 봤죠? 6월달 시험 봤을 때 재수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점수들이 아직 등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좀 전에 한번 이거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제가 써드리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가 39라고 써 있는 거고 39라고 써 있고 39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56, 53이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제가 수학 점수만 모의고사 성적 한 2, 3년 전 거 비교한 거예요. 3월 달께 주로 확률통계 문과들 많이 하잖아요. 4등급 컷이 39점이거든요. 어머니도 되게 낮죠. 39점이면 솔직히 지가 푼 거 한 4문제 되고 나머지 찍어가지고 하면 40점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 달 되니까 56점 되죠. 14점이나 뛰죠. 자, 자연계 애들이 미적분 하잖아요. 이거 선택 과목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39점이었거든요. 그때 미적분 선택한 애들이 53점이에요. 6월 달에는요. 14점이나 오르죠. 자, 똑같은 등급인데 16, 17점, 14점 올라요.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고3 애들이 그랬을 리 없죠? 재생들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아시다시피 3월달 재생 안 들어오잖아요. 6월달 재생 들어오는데 이게 또 웃기는 게 재생들이 막 다 들어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혹시 여기 재수한 분 계세요? 전 재수했거든요. 저 혹시 6월달에 시험 보고 싶던가요? 애들 시험 안 봐요. 재생 애들이 한 3, 40%밖에 시험 안 봅니다. 이거. 더더군다나 요즘 같을 때는 옛날처럼 종합학원에 막 우르르 몰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라 다 독재니 뭐니 혼자 공부하는 애들 많거든요. 6월달 해봤자 3, 40%밖에 안 들어와요. 재생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가 저렇게 난다고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시로 이걸 한다는 게 고3 애들 물론 아이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엄마 나 지금부터 열심히 더 해가지고 아직 4, 5달 남았어. 난 괜찮아. 할 수 있어. 애들한테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려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이제 이 약수령 논술 대학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집에 가서 어떻게 하셔요? 대략적으로 100분위 평균 한번 보세요. 보셔가지고 우리 애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 80, 뭐 80 초반 그러면 서울 근처도 못 갑니다. 자, 일단 논술대학에서 대해서 약수령 논술대학이라는 걸 좀 볼게요. 잠깐. 보시면 뭐 거기 안 보셔도 돼요. 저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여기가 한강이고 저희가 여기 있겠죠. 아마쯤 여기쯤 있겠죠. 여기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서울을 지나자마자 바로 성남 초입에 가천대가 있죠.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쵸? 이 가천대가 제일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약수령 논술을 갖다 창시한 대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미친 대학이 적성고사 시절부터 1000명씩을 뽑아대요.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논술로 뽑는 것은 일반 대학교라면 200명 정도예요. 그게 일반 대학교들입니다. 근데 1000명씩을 뽑아대니까는 여기에 모든 애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더더군다나 강남 가까이에 있잖아요. 이 근처에 강남에 솔직히 대학교가 별로 없잖아요. 이 근처에 좋은 대학교도 아닌데 뭐하러 멀리 가라는 이제 심정이 되면서 강남 쪽에서 특히 가천대에 몰려요. 이게 적성고사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 예전에 2000년 이전에 2010년 이전에 그때 몰리고 분당 애들이 몰려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전국구가 됐지만 예전에 보면은요 가서 보면은 지나가는 애 붙잡고 한 명 물어보면 강남 애고 한 명 물어보면 분당 애들이에요.
80%가 분당 강남 애들이에요. 요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몰리는데 심지어 얼마나 몰리냐면요. 분당권에서는 어차피 어머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9월달 돼서 애들이 9월 모의고사 보고 나면 다 배치 판정하고서 그 다음에 수시 6개 넣는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자기가 학교에서 수시 이성적 갖고 어디를 써주는지 보면 기도 안 차예요. 가고 싶어 하는데 정말 아니고요. 전 정말 십몇 년 동안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 대학들을 외웁니다. 4, 5등급, 2등급이면 야 어디 얘기하지? 그러면 100% 거기 맞아요. 애들 뭐 할까요? 그러면 그래도 믿져야 어떻게든 본전인데 한번 해보자라고서 약수령 논술 그때 넣어요. 여기 근처에 있는 대학들에. 그래서 여기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뽑는데 작년에 42,000명이 몰려요.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저기 웬만한 논술 치는 대학이랑 수시 치는 대학은 가천대를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42,000. 근데 이제 작년에 또 가천대에 엄청난 적이 나타나죠. 국민대가 이제 이걸 합니다. 그래서 국민대가 들어와서 이제 난리가 나요. 제가 정말 여기 뒤에 실장님도 계시면 제가 미친 듯이 거기 앉아가지고 어머니들하고 상담하거든요. 와 정말 무지성적으로 넣어요. 제가 혹시 모집 요강 보셨냐? 혹시 예시문항이라도 한번 보셨냐 했는데 아무 상관도 없대요. 무조건 쓰래요. 써달래요. 국민대 쓰겠대. 그래서 국민대가 아까 그 경쟁률이었었거든요. 그 경쟁률 300 몇십 대 1. 말도 안 되는 경쟁률이 나와요. 저기 원래 4, 50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무슨 그렇게까지. 작년에 이제 무진장 이제 국민대로 이제 쏠리기 시작을 하죠. 여기는요. 자, 여기가 1000명 뽑고요. 여기 200명대 뽑거든요. 29,000명이 몰려요. 자, 1000명 뽑는데 42,000명 몰리고 200명 옆 뽑는데 이제 29,000명이 몰리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하필이면 국민대가 우리는 너네 학교들하고 조금 달라. 우리는 좀 더 높은 학교야. 이런 또 존심을 세우느라고 자연계를 갖다가 우리 이 약수령 논술은 수학을 갖다가 수학원, 수학도 즉 고위 과정만 봐요. 문과 과정인 거죠. 확률 통계도 안 봐요. 선택 과목 안 봐요. 근데 이 국민대가 자연계를 미적분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은 또 도망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같은 그 경쟁률이 나오기 시작한 게 자연계 애들이 교차 지원으로 문과 지원을 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은 그래서 별로 안 했었어요. 저하고 한 두세 달 같이 공부했던 애들은 잘 안 넣었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 이제 엄청나게 는 거죠. 근데 붙기는 저희 애들이 붙었어요. 일부 애들이 지원을 했는데 자, 이 국민대 이렇게 되면서 자연계 애들이 문과 걸 보는데요. 문과 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는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시지 마세요. 절대로 교차 지원하지 마세요. 자연계 애들이 문과고 못 풉니다. 그거. 자, 이 얘기는 제가 이따가 좀 자세히 드리고 그리고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 여기 있는 상명대학이에요. 상명대가 재작년에 들어왔다가 히트를 치고 여기에서 차 타고 5분만 가면 국민대예요. 그래서 상명대 돈 버는 꼴을 본 국민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작년에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건 100% 비즈니스잖아요. 수시 말도 안 되는 깜깜이 이런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얘네 결과지라도 뭐 보여줘요? 정보공개 청구해도 얘네들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상명대 돈 버는 걸 뭐 겨우 상명대 따위가 야 그렇게 떼돈을 벌어 몇십억을 벌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국민대가 하죠. 그렇죠? 항상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시로 한 7, 8만 원대 되는 거 갖고 4만 몇천 명의 애들이 들어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40억 돈은 버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상명대에 돈 버는 거 보고 국민대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쪽에서 국민대에서 조금 10분만 가면요. 서경대라고 있어요. 대일외고랑 붙어 있는 데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기 라디오 선전 듣고 있다 보면 가끔 나옵니다. 서경대. 그런데 여기는 또 희한한 특성이 있어요.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과들이 여기 꽤 있어요. 패션, 막 미용 이런 관련 그런 걸 하면서 서경대는 머리를 무진장 잘 써요. 이 약수령 논술 시험 보는데 제일 처음 시험을 봅니다. 무조건 1타로 봅니다. 그리고 문과, 이과를 갖다가 뭐 과별로 5명, 6명 막 이렇게 뽑질 않고 문과 통째로 100몇 명, 이과 통째로 100몇 명 뽑아요. 그럼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과 보면 다 이렇게 막 6명, 7명, 10명 막 이러는데 여기 100몇 명 뽑는데 넣고 싶죠. 그래서 애들이 또 엄청 몰려요. 그리고 또 한 데가 이제 여기서 자 이게 다 비슷한
같은 그 차 타고 가면 일자로 가는 데입니다. 다 여기서 동덕여대가 올해 처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계들은 할만하죠. 우리 죄송해요. 여학생들은 할만합니다. 동덕여대가 들어와요. 물론 얘네가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긴 했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동덕여대 들어왔고 그런 다음에 올해 또 그런 다음에 원래 있었던 36대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게 36대가 있어요. 이제 36대가 여기서 딱 있는데 36대는 아시다시피 무슨 서울의 4년제 종합제니 뭐니 이런 일반 대학이 아니죠. 뭐예요? 보건대학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의료 관련된 그거 가고 싶어서 가는 데예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 같은 데에서 뭐 36대가 뭐 인서울 4년제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내가 국문학과 영문학과를 가고 싶어서 나 36대 꼭 들어갈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보건 관련 대학을 갔다가 가고 싶어가지고 36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문성에서. 이렇게 쳐버립니다. 이 대학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을 이루어요. 이제 올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또 이제 내년서부터는 더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애들 지금 재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고교 5등급제로 바뀌어서 이제 대학 입시도 바뀌고 그러면 뭐가 돼요? 지금 변별력이 별로 없어져서 수능이 대학별 본고사 같은 그런 유형들이 이제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중하위권 대학들이 중하위권은 좀 그렇고요. 중위권 대학들이 이제 뭔가를 갖다가 좀 더 보강을 하고 싶은 걸 뭘 하냐면 약수령 논술로 좀 올려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엔 더 늘어나요. 일단 한양대 에리카가 들어오죠. 그리고 인하대, 아주대, 한성대, 물론 한성대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는 않으시겠지만 이 대학들이 계속 지금 줄 서고 있어요. 올해 그래 16개 대학이지만 내년에는 전화 22개 대학까지도 봐요. 물론 내년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다음에 좀 많이 가는 대학이 여기 수원대학이라고 있어요. 뭐 그렇게 어머님도 지금 그렇게 막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겠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수원대만 가더라도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대 정도 되면 자 어떤 일이 또 있냐? 우리 지금 이 약수령 논술 대학들이 장점이 뭐가 있어요? 간호학과가 또 있어요. 자 4, 5등급도 간호학과를 가요.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간호학과 가려면 그래도 1등급 못해도 1등급에서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안쪽엔 들어와야지 갑니다. 근데 4, 5등급들이 가죠. 4, 5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이 간호학과가 36대, 가천대, 그리고요 여기 을지병원 아시잖아요. 을지병원에서 을지대가 되죠. 저기 남한산성 놀러 가보셨죠? 남한산성 놀러 가다 보면요 딱 서서 좌회전을 하면 남한산성 올라가요. 근데 그때 오른쪽을 딱 쳐다보면 대학교 편말에 하나 있는데 건물은 잘 안 보여요. 이게 뭐지? 보면 을지대가 그 밑에 언덕배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있어요. 여기 을지대가 있죠. 을지대 역시 보건대학이죠. 그냥 거의 90%의 아들이 뭡니까? 보건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에 이 위쪽에 신한대학이라고 있어요. 신한대. 요 신한대 역시 보건대학입니다. 옛날 전문대학이었다가 4년제로 바뀐 거겠죠. 이래가지고 보건대학 여기도 역시 간호학과가 있죠. 그리고 근데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학교들은 다 의대들도 있고 그리고 병원도 있어요. 그런데 의대도 병원도 없는 주제에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여기 수원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재단 이게 좀 좋아서 그래요. 저기 우리나라에서 1등 가는 그 신문 거기가 여기 재단이에요. 그래서 과도 많고 학교도 되게 넓고 그래요. 옛날에는 허벌판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삼성전자랑 뭐랑 수원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여기도 옆이 아주 발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들 이제 자연계 친구들 보낼 만한 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시흥 쪽에 한국공학대라고 이제 몇 년 전부터 개원을 해서 열었어요. 무슨 개원이에요? 그냥 이름만 바꿨어요. 저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학교였거든요. 저기 안산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라고. 근데 갑자기 이름을 한국공학대로 바꾸더니 요새 핫해졌어요. 중위권으로 엄청 갑니다. 여기 엄청 지원합니다. 뭐 이렇게 약수령 논술을 떠나서 얘네들이 무슨 한국과학대 뭐 이런 느낌이 나나 봐요. 한국공학대라는 이름 바꾸고 나서부터 얘네들 좀 녹아났어요. 그리고 인천 애들이 좀 많이 가요. 시흥 쪽에 있다 보니까. 시흥 신도시에 있어요. 여기 학교 되게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또 추천할 만한 데가 저기 충청도 쪽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우리 애가 현재 같은 상황이야. 인서울 못해. 자연계야. 한 4등급 해. 저 무조건 여기 보내요. 90% 대기업 들어갑니다. 취업률 짱입니다. 이 부근에도 대기업이 많지만 여기는 원래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특대학이라 해가지고 이 근처에 삼성 디스플레이, 이 위쪽에 삼성 평택, 반도체 평택, 아산 현대, 그리고 여기 오송 산업단지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많이 가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과학기술 이제 중점대학교에서 봤었을 때 얘네가 대기업 취업률 3위를 해요. 근데 아산이, 아니, 여기 이쪽이 별로 멀지도 않아요, 천안이. 요새 강남에서 가면 애들 만약에 저기 제가 업무 용차로 경찰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거 타고 가면 1시간 10분이면 여기서 가요. 그러니까 여기 별로, 그래서 혹시 자연계 있으신 남자애들 있으시면은 쓸데없는 데 넣어보는 것보다 전 여기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천을 합니다. 또 그런 다음에 여기 분당 끄트머리와 용인 초입 쪽에 뭐가 있냐면요. 한국외대가 있어요. 자연계로요. 자연 캠퍼스입니다. 여기. 그래서 수학만 시험 봐요. 여기는요. 여기 특징이 얘네들 수학만 시험 봐요. 수학만 시험 봐요. 다른 건 다 국어 수학 다 같이 보는데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네. 이 논술은요.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왜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는 거냐면 논술은 우리 상위권 쪽 대학들이 거기 자연계들은 수리 논술이라고 하고 인문계들은 인문 논술 그래가지고 막 2~3시간 동안 시험 보는 것들 좀 어려운 문제들 갖고 길게 써가면서 그런 게 우리가 흔히 논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약수령 논술은 그렇지 않고 국어 수학을 8~90분 내에 동시에 같이 시험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수학 시험 몇 분, 국어 시험 몇 분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동시에 8~90분 안에 딱 집어넣고 풀어 하면서 수학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는, 한마디로 우리 내신 때 서술형 답안 쓰는 것처럼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점수 줘가면서, 그러니까 좀 쉬운 논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쉬워지지가 않았어요. 애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가 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관심 갖는 대학들이시고, 좀 우리 아이디가 많이 안 좋아 할 때 갈 수 있는 데가 강남대라든가, 그리고 여기에서 환신대 정도가 있죠. 자, 이쯤 되면 제가 뭔가 빼먹은 것 같죠. 고대 세종하고 그리고 홍대 세종 있죠. 홍대 세종은 이제 자연계 쪽이어가지고, 그런데 솔직히 고대 세종하고 홍대 세종 보내려고 여기를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고대 세종 문제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정시 공부하세요. 그러려면 정리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대 세종과 홍대 세종은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 그거 가겠다고 저한테 오시지 마세요. 혼자 공부하세요. 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제가 요 대학들을 갖다가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솔직히 어머님들 여기 있는 대학들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 4, 5등급 때 혹시 거기 있는 그 등급대 있는 친구들이라면 나중에 여기 간 거 하늘로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고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강남 한가운데서는 좀 아니고요. 그냥 보통의 일반고에서 하천대 정도 가면 어느 정도 갈까요? 반에서 한 30명 남짓 있잖아요, 요새. 하천대 붙으면은 반에서 얼마? 맞아요. 우리 5등 안으로 잘 가요, 가천대 가면.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우리 옛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완전 최상위권 애들은 어디가 있어요? 저희 특목고가 있어요. 그리고 수시하는 애들, 우리 또 예전에 생각해보면 우리 반 반장놈도 생각해보니까는 정시 봐서 저기 인천에 있는 무슨 대학 갔는데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애들이 생각보다 정시를 진짜 못 봐요. 수시로 가는 거예요, 수시로. 뭐 휴문고니 뭐니 중대고니 다 안 그렇습니까? 다 수시로 가는 거예요. 정시로 가는 애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요 대학들 한번 이렇게 딱 좀 눈에 익으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일부러. 조금 제가 말을 했더니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볼게요. 요거 이제 보여드리면, 제가 거기 뒤에도 다 써놨으니까요. 그리고 블로그에 오시면 여기 이것들 다 있어요. 자료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여기에도 제가 뒤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는 보시면,
이건 올해 건 아닙니다. 올해 거 아니에요. 올해 거 아니고 왜냐면 올해 건 아직 다 발표가 안 났어요. 여기가 가천대가 1000명 단위, 그다음 많이 뽑는 데가 수원대가 450명 단위, 그리고 국민대가 200, 올해는 206명인가 그렇던데요.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200명, 100명 단위로 뽑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뽑는 게 아니에요. 이 가천대가 하도 이게 많이 뽑아대니까는 이거 무슨 되게 많이 뽑고 누구나 막 하는 그런 시험 같죠. 그냥 과마다 막 두세 명 뽑고 대여섯 명 뽑고 그런 시험이에요. 그리고 국어 수학을 같이 시험을 보지만 여기서 봤었을 때 수학만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홍대 세종. 그러니까 자연 캠퍼스라서 그런 자연계 캠퍼스라서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다 국어 수학을 동시에 같이 보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해서 알아둬야 될 게 있죠. 이 내신 반영과 수능 최저라는 거는 우리 어떤 의미예요? 한마디로 어느 정도 되는 애들 좀 걸르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자, 내신 반영을 안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가천대학교, 고대세종, 국민대, 삼육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보시면 그래도 약수령 논술 대학 안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대학들은 내신 반영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예? 좋은 애들 뽑으려고 내신 반영을 안 한다고요? 오히려 좋은 애들 뽑으려면 내신 반영을 해야죠. 그래서 몇 등 안에 들어온 애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자, 일단 내신 반영을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당연하죠. 장사해야 되는데. 내신 반영을 안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나도 해볼 수 있겠네. 5등급, 6등급, 7등급도 다 일단 지원해볼 수 있잖아요. 내신 때문에 걸리진 않아요. 대신 얘네들이 어디서 걸까요? 그런 다음에 수능 최저로 걸어요. 수능 최저로 딱 한 해, 한 개 3등급. 근데 얘네,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2합 6등급. 우리 이제 좀 위에 상위권 대학들은 다 뭘로 하죠? 3합 6등급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여기는 2합 6등급이에요. 그래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자, 한 개 3등급이에요. 작년에 무슨 일 생겼어요? 자,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한 개 3등급 뭘로 맞추겠어요? 영어죠, 뭐. 영어로입니다. 근데 작년에 영어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대거 무슨 일이 생겨요? 최저를 못 맞추는 일이 생기죠. 저희 이제 가천대 특강하고 국민대 특강이 저에게는 이제 1년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데예요. 왜냐하면 수능 끝나고 열흘 있다가 가천대, 그리고 15일 있다가 국민대가 시험을 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애들이 막 미친 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약한 인원의 한 30에서 40%못 왔어요. 왜 그랬게요? 최저 못 맞췄어요. 영어 때문에. 여기서 조금 딴 얘기 할게요. 이건 약간 저희 약수령 논술의 자랑 또는 제 자랑이 있는데, 저랑 같이 여러분부터 쭉 해왔던 애들은 이게 가천대 특강 때 애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저희 애들이 한 3, 40%, 그리고 새로 온 애들이 한 6, 70% 돼요. 그런데 저희 애들이 많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 너 뭘로 맞췄어? 영어 어떻게 됐어? 막 그랬는데 저희 애들은 수학으로 최저를 맞춰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머님들 집에 가셔서 한번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 수학 시험지 한번 보세요. 자기 손으로 식과 풀이 과정이 제대로 써서 답이 딱 나온 문제가 몇 문제나 있는지. 생각보다 없습니다. 애들 수열을 푸는데 시그마 기호가 없는 경우 허다하고요. 적분을 푸는데 인테리얼 기호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렇게 못 풀어요. 근데 걔네들이 자, 이번 여름서부터 만약 온다고 치면 여름서부터 그래도 저 수능 시험 보기, 거기 가천대 시험 보기 전까지라고 보면 한 5개월 정도를 갖다가요. 저랑 같이 매주 그래도 9문제 정도씩은 수능 4점짜리 정도의 문제를 한 줄 한 줄 풀이 과정을 쓰면서 저랑 맞춰봐요. 제가 가리키는 게 수학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유형은 이렇게 답을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되고 이 풀이 과정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푼 다음에도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제가 다 푼 다음에 빈 답안지 주면서 자, 선생님 답 봤지? 다시 한 번씩 적어보로 딱 하죠.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답이 다 달라요. 정말로 신기하게 야, 니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답을 쓰냐? 내가 다 가리키고 한 건데도. 자, 그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애들이
한 4개월여 정도를, 4, 5개월 정도를 갖다가 한 줄 한 줄 주간식 4점짜리 갖다가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얘가들이 연습이 된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수학이 올라요. 근데 저희 애들이 대신 선택 과목을 안 해요. 여기 약수령 논술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수학 공부, 정시 공부를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여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애들은 작년에 최저를 갖다 수학으로 주로 맞췄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면은 여기 가천대도 조금 있으면 이제 2합 6으로 바꾸더라고요. 한 2년 있다가. 뭐 지금 저희하고 상관없는 얘기죠. 경쟁률 보시면요. 자, 작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라는 거죠. 이번에 시험 올해 들어왔던 애들 26학년도. 참고로 26학년도 그러면 25년도에 시험 본 애들인 거예요. 여기서 경쟁률을 보면 대략 한 4, 50대 1로 보시면 돼요. 해마다 막 바뀌어요. 물론 여기 83.75대 1 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그냥 항상 높아요. 그리고 심리학과 또 항상 높아요. 잠시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심리학과에서 54.9대 1. 얘네들은 높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높아요. 얘네들이 점수도 높습니다. 자, 그리고 대략 보시면 우리 또 간호학과라든가 이쪽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까먹은 게 있어요. 자, 이건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전 여기다 목숨 걸어요. 자, 36대가 약대를 약수령 논술로 봅니다. 미친 대학교가. 얘네가 국민대한테 쇼부를 걸었어요. 지금. 근데 대신 국어 수학을 보지 않고 수학만 보고 거기다가 미적분을 붙여요. 그런데 얘네들은 원래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근데 가천대 수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여기도 원래 문제를 잘 내는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적분을 갖다 붙여서 이걸 하면 국민대 미적분 붙이듯이 얘네들 미적분 쳤거든요. 이야, 저는 정말 여기 쇼부 걸 거예요. 제가 이거 한다면. 4, 5등급이 인서울도 못하는 애들이 약대를 갈 수 있어요. 이걸 열심히 하면. 올해 개난리가 날 겁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에 국민대 난리가 난다고 얘기했듯이 여기 난리가 날 건데 다만 36대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고 정보 없으신 분들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하고 다니려고요. 약대한다고. 작년 국민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요. 저 정말 9월 달에는 아침에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전화 통해서 떠나질 못했어요. 그 수시 6개 이제 제가 다 컨설팅해서 우리 애들도 해드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 해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세어봤더니 다 적거든요. 192명을 했더라고요. 9월 달에. 미칩니다. 자, 올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 학부모들한테는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래요. 너무 안 되는데 정보를 알아갖고 빨리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미적분 때문에 쉽지는 않죠. 다음 국민대 보시죠. 경쟁률이 138.5대 1, 153.8대 1, 195대 1, 298대 1, 188대 1, 321대 1.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천대도 높은 대학이라고 경쟁률 높은 대학이라고 난리인데 이것도 이러니까 이게 붙겠어요? 참고로 제가 작년에 국민대 5일 이걸 준비를 하려고 2달을 준비를 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가 모의고사 문제 만들라고. 제가 저 성적 냈었던 거, 저 경쟁률인 애들 붙였던 거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전국 1위라고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붙인 건 제가 잘 가르쳐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요. 제 문제 잘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2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따가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저 문제 못 내요. 낼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들은 제가 조금 이따 또 드려볼게요. 그래서 또 붙죠. 298대 1도 있죠. 제가 아까 막 써놨죠. 195.67대 1, 6명 중에 저희 애들 있죠. 여기 153대 1, 2명 중에 저희 애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민대는 현민논술이 최고의 성적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자, 그리고 아까 다 190 몇 대 1, 몇 대 1 하는 100 몇 대 1 되는 건 다 문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 애들이 교차 지원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다 떨어져요. 그러고서 여기 있는 80대 1, 90대 1, 70대 1 나오는
건 다 공대들, 자연계통, 자연계입니다. 얘네들은 또 걔네가 글로 떠났으니까요. 얼추 맞추면 둘 다 해가지고 한 100대 1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뭐하지만 근데 별거 아니에요. 아까 가천대 보면은 평균 한 42대 1 정도 되거든요. 자, 이게 40대 1이면 20명 뽑는 과를 가면 800명이 지원해서 780명 떨어지고 20명 붙는 시험이에요. 그죠? 이걸 어떻게 붙여요? 근데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저는 솔직히 이거 4대 1 이상 안 봅니다. 저 사람 많을 때는 5대 1이라고 하고요. 좀 사람 적을 때 4대 1이라고 그러고요. 한 서너 명 있으면 저 3대 1 이상 안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일까요? 첫 번째, 어머님들도 지금 오셨잖아요. 세상에 고3 인생에 걸린 시험을 이제 4개월 앞둬놓고 오셔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해요. 그나마 오신 분들이면 조금 아는 거죠. 자, 저거 지원하는 애들의 90%는 공부 안 하고 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재수생 애들은 맨 앞에다 깔거든요. 왜냐면 뭔지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막 물어봐. 막 그러면서 너 이 새끼야 작년에 수능 끝나고 기출문제 대충 끄적거리다가 시험 보러 갔지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대부분 재수생 애들은 작년에 가천대 시험을 봤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온 애들이거든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자, 첫 번째, 아까 800명 아무리 있어봤자요. 한 30%는요 일단 최저분 맞춰서 못 와요. 최저분 맞춰서 그건 상위권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못 와요. 그리고 한 1, 20% 애들은요 그냥 안 와요. 정말 그냥 안 옵니다. 그냥 는 거예요. 그리고 온 애들 한 60% 정도의 애들도 공부 안 하고 와요. 그냥 기출문제 끄적거리지 않으면 지네 수능 선생님이 대충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주는 거 정도. 그것도 자 여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지금부터 한 3개년 전 이전의 문제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때는 약수령 논술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21년도부터 봤거든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센수학 정도의 문제에 그런 걸 주관식으로 그냥 푸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런 비슷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훨씬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가천대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는요. 가천대가 의대도 논술을 보잖아요. 이 문제들은 가천대 의대다. 나도 약수령 논술 문제인지 이게 의대 문제인지 모를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틀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도 그 2문제 못 풀어요. 답을 못 낼 거예요. 저 시간 동안 안에. 부분 점수 어깨 싸움으로 갈 거예요. 틀리라고 내놓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 쉽게 나오지 않죠. 근데 제가 드린 말씀, 근데 수능 선생님들이 야 약술 논술이 되게 쉬워. 그거 뭐하러 공부를 해? 막 그러다 마지막에 그냥 문제 한번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쓸데없이 그냥 초창기 문제들, 풀 필요조차도 없는 문제들을 갖다가 해줘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최신 경영 문제들을 해야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수업은 올 다 저희가 만든 문제로만 해요. 기출 문제랑 한번 섞어서. 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뒤에 보면 시간표에 보시면 써 있어요. 제가 거기 뭐 보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다 해놨습니다. 저희 합격생들은 오직 저희 교재만으로 공부했습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써놔요. 맨 뒤에 시간표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있는데 거기에 써 있습니다. 저희 애들은 선민논술 합격생들은 자체 교재만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BS 교재 말씀드릴게요. 이제 서서히 문제로 들어가죠.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여기 하면은 올 초에도 막 설명회 하면 막 80명, 100명 이렇게 막 옵니다. 그런데 개강을 했어요. 지금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막 100명, 막 라이브 설명할 때 막 80명, 100명까지 맨날 들어요. 근데 지금 앉아있는 애들 7명 앉아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공부 안 한다는 거죠. 지금은요, 100명이 이거 공부를 하면 5명 정도밖에 시작을 안 해요. 이제 여름방학서부터 어떻게 돼요? 20명, 30명 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가천대 특강은 이렇게 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후반부에 이쯤 정도는 저는 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막 어머니들 연락 오세요. 저기 마감 됐나요? 뭐였나요? 근데 애들 3명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습니다. 애들 많죠? 인원들이 와요. 잘못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세요. 저 개인정보 안 가렸어요. 이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이 온다라는 걸 보여드려. 이렇게 많이 온다라는 걸 보여. 근데 저 때 와가지고 아니 이것도 누가 보면 안 되는데 저 때 와가지고 되겠냐고요. 자, 한 달 일찍 시작하면 합격률 20% 높아집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쓰는 시험인데 애들이 못 써요. 제가 애들 쓰는 연습 시키거든요. 정말 5월 달에 들어온 애들하고 여름방학 때 들어온 애들하고 딱 그때 첫 번째 이제 7월 달에 이제 개강하고서 시험, 저는 항상 맨 처음에 수업의 맨 처음은 이제 시험이거든요. 네, 시험이라기보다 문제 풀기 시키는 거예요. 애들 절대로 집에 가서 숙제 내주면 문제 안 풀어옵니다. 여기서 내 눈앞에서 있어야지만 문제 풀어요. 죄송하지만 그걸 혼자 그렇게 풀어갖고 왔을 정도면 이 시험 안 보죠. 그래가지고 걔네들 꼭 시키는데 정말로 나중에는요. 5월 달에 한 애들하고 여름방학 때 시작한 애들하고 답안지의 때깔이 달라요. 이게 이렇게 다를 수 있어 라는 걸 애들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저랑 초반부터 같이 했던 애들은 끝까지 같이 갑니다. 나 이거 붙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다른 애들 옆에 있는 애들 보면 형편없는 거 지네가 눈으로 보면 알거든요. 자, 이제 약수력 논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천대시랑 국민대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거 보시면은 일단 원래는 15문항이었어요. 원래는 국어 9개, 수학 6개, 자연계는 국어 6개, 수학 9개, 15문항이었거든요. 근데 한 문제씩 낮췄어요. 줄였다는 얘기죠. 왜 이랬을까요? 시험 시간은 똑같아요. 왜 한 문제씩 줄였을까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이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이 점수 부풀리기를 하는구나. 왜냐면 전 매년 합격생들이 저희 애들이잖아요. 애가 선생님 전 죽었다 깨도 9점수 이상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근데 저 붙었어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합격 점수 보면 이상하게 높게 나와 있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문계는 15문항이었으면 100점 맞아서 떨어지는 과는 없어요. 그리고 자연계는 150점 중에서 110점 맞아서 떨어지는 과 없고요. 제가 점수라고 말씀드릴게요. 잘못하면은요, 개라고 하면 안 돼요. 점수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수학 문제를 한 문제를 다 못 풀어요. 답을 못 내요.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부분 점수로 가는 거예요. 아주 많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8문제, 5문제, 5문제, 8문제를 한 문제씩 줄였잖아요. 이제 좀 이따 입결 성적 얘기하면서 제가 예상하는 합격 점수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국민대는요, 이렇게 갑니다. 국민대는 인문계는 수학 국어 8문제, 수학 2문제, 그리고 자연계는 국어 2문제, 수학 8문제. 그리고 여기 지금 국민대 관심 많으시잖아요. 자,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민대는 제일 많이 붙였다고 자신하니까 저희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일단 수학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어는 모릅니다. 애들도 내가 몇 점 맞았는지 몰라요. 어려워서요. 그래서 자연계가 교차 지원을 해서 인문계를 해봤자 떨어질 거예요. 국어가 어려워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입결을 모릅니다. 작년에 처음 시험 봤기 때문에 저 나와서 봐야 되는데 일단 자연계 애들은 거의 수학은 다 맞아요. 자, 제가 이제 문제들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제가 거기에도 맨 뒤에 이제 문제들 이것들 좀 넣어놨습니다. 가천대 문제는요.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요거는요. 그냥 수능 수준에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EBS 지문들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되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렇게 단답형을 물어봐요. 단답형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짧은 한 문장 정도 쓰는 것도 나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 소문항들을 다 맞는 걸 갖고 뭐랍니까? 부분 점수를 줍니다. 부분 점수를 주는 거고 그냥 수능 정도 수준의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아까 가천대가
국어 8문제, 그리고 인문계로 봤을 때 수학 5문제라고 치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국어는 8, 90% 맞으셔야 돼요. 합격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8, 90% 맞아주고 수학은 5, 60% 맞아가지고 벌충하는 거예요.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국어가 중요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보고 나오는 애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나 이거 국어 때문에 이거 떨어질 것 같아 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런 애들. 100% 수학 싸움입니다. 그냥 시험 보고 나올 때 다 그냥 얼굴 찌푸리고 쌍욕하면서 나옵니다. A씨, XX 수학 뭐하러 내가 이딴 시험 보러 와가지고 이 얘기하거든요. 100% 수학 싸움입니다. 합격하려면 제가 여기서 드린 말씀은 합격 근처 점수까지 말고 합격 점수를 넘어설 점수를 생각하려면 수학이 그렇게 맞아줘야 돼요. 근데 수학을 100%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수학 잘하는 친구가 있겠죠. 국어를 못하고 수학 잘하는 애들도 있겠는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수학은 5, 60%밖에 못 맞아요. 이게 수학 문제인데 이건 쉬운 문제 써놓은 겁니다. 간단한 문제 써놓은 거예요. 한 페이지에 다 보여드리려고. 원래 여기까지 긴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해설처럼 여러분들이 답을 쓰셔야 돼요. 아이들이. 해설처럼 답을 쓰고 그리고 배점을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필요한 딱 기준이 되는 그 식에다가 배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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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자, 답에는 1점밖에 안 줘요. 왜? 풀이 과정이 중요한 거지 마지막 나온 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들은 풀이 과정 없이 답만 쓰면 빵점 처리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왜? 이거요. 저기 별로 되게 허술하게 시험 보거든요. 애들이 거기 학교 가면은요. 저기 옆에 이렇게 답 보면 답이 보여요. 답이 보일 정도로 별로 안 막아요. 그런데 이 풀이 과정까지 지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풀이 과정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이 답을 끝까지 못 낸다고. 풀이 과정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10점이면 여기서 막 6점, 7점 이렇게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국민대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잘 보이지 않아서 죄송하긴 한데 뭐 거기 뒤에 뒤에 있으니까요. 자, 일단 얘네들을 보시면 자, 그냥 쑥 봐도 왠지 때깔이 달라 보이죠. 일단 지문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가천대랑 똑같이 단답형 문제가 나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 문제 같은 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잘 안 보여서 저도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언어학적 관점에서 중의성을 설명한 글이다. 나를 참조해서 위 보기에 김소월의 시 산유화에 나오는 저만치라는 시어가 지닌 다의성에 대해서 자, 여기 얘기해요. 100자 이내에 한 문장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나와요. 준 논술이 돼버려요. 그 뒤에는 50자 이내에 문장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서 애들이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하죠. 처음 만약에 이런 걸 접하지 못하고 이걸 갖다 하면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왜 고생을 하냐면요. 이 국어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작년에. 수학 문제는 제가 어떻게든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 국어 문제가 자,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뭐 이 표가 있는 뭐 이런 거 보시죠. 거기 지문 보시면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이게 비문학이긴 한데 원래 비문학은 여러 과학 분야도 나오고 경제 분야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대학 교재 이상의 문제들 지문이 나와요. 한마디로 우리는 너네랑 좀 달라 이런 거죠.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거 할 때 제가 아까 에듀윌 피셋 가르치고 있다고 했죠. 공무원 제가 7급, 5급 피셋을 강의를 하는데요. 얘네 예시문항을 딱 보니까 이게 피셋 지문이에요. 피셋 쪽에서 나온 그 피셋 같은 데서 그 정도 공무원 5급, 7급에서 나오는. 그래서 거기 출제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문제 좀 내주세요. 지문 좀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갖다 보여주면서 그 인간들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한 문제에 30만 원, 50만 원. 저 작년에 우리들끼리 얘기하니까 저 4천만 원 썼어요. 모의고사만 만드는데. 우리 문제 만드는 데 돈 쓰는 거 아시죠? 모진장 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걸 가리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리 과정을 가리키는데 지문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성공 요인은
피셋을 가리켰기 때문에 이 지문들을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무진장 가져왔죠. 그리고 이제 수학 문제도 이제 제가 직접 내니까요. 이거 보고 한 달 반을 갖다가 수학 문제를 내는데, 자, 이제 수학 얘기 좀 드려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설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풀이 과정을 쓰고 맞는 거라고. 그런데 이 풀이 과정 장난 아니죠. 애들 못 쓸 것 같죠. 자, 여기 중요한 얘기. 국민대는 풀이 과정을 안 씁니다. 국민대는 답만 씁니다. 여기다 답만 쓰면 돼요. 단답형으로. 자, 그럼 어머니들 우리 생각해 보세요. 풀이 과정을 쓰는 가천대 유형이 있고요. 이렇게 답만 쓰는 국민대 유형이 있어요. 그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우리 애들한테 유리할까요? 어머니들 생각에. 그쵸? 풀이 과정을 쓰는 게 100번 유리하다고요. 아니, 가끔 어머니들 이건 풀이 과정을 안 쓰니까 이거 좋겠다 그러면서 이 유형으로 봐야 되겠네요. 애들이 답을 못 낸다니까요. 답을 못 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제가 아까 합격한 애들은 100점이라고 그랬죠. 걔네들은 이거 수학 다 풀어야 된다고요. 걔네들은 이거 답을 낼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거 붙을 만한 애들은요. 그래서 붙은 애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수학은 다 풀었대요. 그냥 제가 뭐 정답이 100점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풀었으면 다 맞은 거로 봐야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혹시 준비도 없이 함부로 인문계로 그거 교차 지원하지 마시고요. 해도 돼요. 저한테 배우면요. 저희한테 배우면은 나중에 해도 되게 올해는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되고요. 일단은 이런 정도라는 거. 그래도 이건 문과애가 또 자연계로 넘어가서 또 할 수도 없어요. 미적분 시험 보기 때문에. 미적분 애들이 안 했으니까요. 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대충 넘기겠습니다. 입결 궁금하실 테니까 입결 간단히 하고 끝낼게요. 이제 요거만 좀만 볼게요. 요거하고 저희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자, 15문항일 때 올해는 13문항이지만 올해는 13문항이지만 기존에는 15문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90% 컷을 볼게요. 90% 컷인데 제가 아까 몇 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인문계만 모아놓은 거예요. 100점. 그리고 이거 저희 거기에도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에도 있고 거기 가셔도 있어요. 홈페이지 가시면 다 있어요. 학교. 여기 보시면 이 입결을 갖다가 쓱 보시면은 자 12.2는 경영학부인데 얘네들 워낙 많이 몰려요. 75명 뽑는데 워낙 많이 몰려서 얘네 좀 높고요. 나머지는 8.6, 9.5, 9.6, 9.6, 9.8, 12.3은 심리학과예요. 9.7, 9.3 대략적으로 여기서 10개라고 말할 수는 없고 100점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과는 없어요. 경영학과도 여기가 90% 컷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밑에 이제 추합으로 붙은 애들은 엄청 낮겠죠. 그런데 또 약간 여기 모순적인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천대 한정입니다. 이게 예비순이거든요. 예비순이 붙은 자 7명은 저기 75명 뽑는 경영학과에서 10% 요거 정도면 되게 적은 거예요. 우리 논술에서. 막 모집 인원에 뭐 3배수, 4배수 넘어가는 수도 많거든요. 논술은. 그런데 워낙 조금 뽑으니까. 근데 여기 볼게요. 3300, 200, 2100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비순위 추합이요. 0이라는 건요. 뭐죠? 한 명도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한 명 나갔다는 얘기예요. 즉 가천대는요. 붙고 나면은 애들이 안 나가요. 저 그래서 예비순위 2번 나왔는데 떨어진 경우 많이 봤어요. 애들이 이쯤 되면 아는 거예요. 내 성적으로 여기 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안 나가요.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이공계 모아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110점이라고 15개 중에서 보시면 90% 컷에서 보면 11.2, 10.7, 10.2, 11.1, 10.8, 뭐 10이 좀 높아봤자 10.7, 그쵸? 10.8, 12 뭐 이렇습니다. 110점 맞아서 떨어지는 애들은 없어요. 자,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애들은 선생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80점 이상을 맞은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붙었어요. 이런 애들도 꽤 있거든요. 전 그거 보면서 얘네들이 점수 부풀리게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소관으로는요. 누구도 지금 공개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요것보다 못 맞아도 붙어요.
그만큼 애들이 별로 시험을 그렇게 잘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냥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저희 애들의 경험상으로 말씀드립니다. 역시 예비 순위 다 한 자릿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쪽은 이제 보건 쪽으로 볼게요. 간호학과, 의공, 치위생, 응급구조, 방사선, 물리치료, 운동재활 이런데요. 여기라고 뭐 엄청 높지 않아요. 다 11 정도. 뭐 간호학과라고 뭐 10이 될 것 같죠? 간호학과는 항상 전체 순위에서 보면 한 10등 정도밖에 안 돼요, 점수가. 간호학과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좀 좋은 과들은요, 애들이 다른 서울에 있는 데를 다 집어넣고 내가 수능 못 보면 마지노선으로 최후의 보루로 이 가천대를 갖다 생각하자라고 넣어놓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약수령 논술 공부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뒤늦게 그 수능 끝나고 열흘 있다 가천대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요때 이 특강 때 애들이 무진장 오는 이유가 공부 안 했던 애들이 오는 거예요. 간호학과 애들은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한 70%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이 응급구조, 방사선 물리치료 되게 높잖아요. 여기 경쟁률도 높고 되게 많이 지원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여기 방사선 물리치료는 특이하게도 애들이 간호학과 애들보다는 성적이 좀 낮은데 내신 성적을 보면은 얘네들은 일찍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간호학과보다 성적이 더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공부한 놈들이 더 잘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보면은요, 물론 기존에 모의고사 잘 보고 공부 잘했던 애들이 붙는 거 맞아요. 근데 10명이 붙으면 그런 애들이 한두 명 정도 붙어요. 나머지 7, 8명은 약수령 논술 공부를 한 애들이 붙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봤으면 그런 애들만 보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막 간혹 그런 얘기들 많이 들려요. 선생님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붙기 힘들다면서요. 뭐 막 그러는데요. 힘들죠. 당연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0명 지원해서 780명 떨어지고 20명 붙는 시험인데 이게 쉽겠냐고요. 하지만 붙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붙어요. 저희 공부한 애들 한 5개월 공부했는데 그냥 붙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만약 올 초부터 했던 애들 저랑 같이 여기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 걔네 어디 붙일지 모르겠지만 전 100% 붙일 자신 있어요. 저 만약에 3월 달에 시작했으면은 합격률 저는 무조건 7, 80% 보장합니다. 왜? 남들이 안 하는 시험 공부를 안 하거든요. 공부 진짜 안 합니다, 이 시험. 나중에 9월 달에 애들 학교 선생님들이 배정해 주는 거 컨설팅 업체 갔더니 그지 같은 데 얘기하는 거 가기 싫으니까 약수령 논술 넣거든요. 그때 넣어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공부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그때도 넣어놓고 안 하고 넣은 다음에 누구나 다 같이 그래서 반에서 한 거의 5, 60% 애들이 여기 가천대 논술 책을 사요. 넣어놓고 보질 않아요. 이걸 지원을 했으니까 사기는 해야 되고 봐지지는 않고 이제 이런 거죠. 자, 이제 저희 커리큘럼 이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출제 물량 적중률 보시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저희 애들이 시험 끝나자마자 보낸 것들입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다 그쵸? 애들이 끝난 다음에 다 보냈는데 저희 블로그 한번 가시면 제가 이따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 작년에 센세이션한 짓 한번 했어요. 상명대 시험인데 100% 맞췄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그 특강 전에 그 특강 때 모의고사 낸 문제가 그래서 애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여하간 요거 하고서 뭐 끝없는 합격 문자 계속 말씀드리죠. 괜히 뭐 수강후기 이런 거 안 써요. 애들이 그냥 보내온 것만 전 올립니다. 자, 이 친구에는 제가 이제 매번마다 이제 지겹게 이 친구 얘기를 하는데 저 친구 저기 써 있는 거 보시면 지금 막 어머님들 웃으세요. 쌤 저희 엄마 지금 오열하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요. 막 그러는데 무슨 가천대 따위 붙어놓고 울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친구가 이제 여름 때 4년 전에 이제 5년 됐네. 저한테 이제 여름밥도 배웠던 애예요. 한 여기 정도쯤에 항상 앉아가지고 화장을 뽀얗게 하고 앉아 있어요. 여자애가. 그런데 되게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잘해주려고 처음에 애들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일일이 가서 보면서 이렇게 막 봐줘요. 그런데 애가 너무 못해요. 애가 2차 함수도 완전 제곱식도 못 바꾸고 포물선도 못 그려요. 인수분해나 잘 할 수 있을런지나 모르겠어요. 큰일 났다. 얘 수포자인가 보다.
아,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개념 원리 책도 제가 공짜로 주고, 야,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고 와.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수학 못하는 애들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얘야, 제발 와서 선생님이 준 문제를 풀지는 못하더라도 수업은 들을 수 있을 만큼만 기본 공부를 해갖고 와.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어. 끝까지 해보면. 그러는데 애들 안 해오죠, 잘. 그래서 중간에 폭이 되게 많아요. 일단 왔다가 쉬어서 나가는 애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왔다가 못 알아들어서 나가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3등급 중반서부터 6등급까지 애들이 와요. 특히 수포자는 제가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수포자였어요. 그런데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온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애인데 2학기 때 제가 수학 수업을 2회로 늘려요. 원래 한 번만 했다가 애들이 안 되겠어가지고 2회로 해요. 수요일 날 한 번, 토요일 날 한 번 했었어요. 그때는. 딱 했는데 수요일 날 수업은 맨날 늦어요. 선생님 30분 늦을게요. 선생님 그러다 보면 맨날 1시간씩 늦는 거예요. 되게 성실한 애였거든요. 그래서 얘 왜 이렇게 늦나? 왜 이렇게 불성실해졌지? 딱 그랬는데 옆에 원장님이 실은 원장이 제 후배예요. 그래서 후배네 학원 해주러 간 거였었는데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형, 걔 몰라? 그래서 뭘 몰라? 그래도 걔 대학생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이걸 다녔던 거예요. 평일날. 그랬는데 야 그래도 대부분 대학생이도 5시에 끝나면 야 일산이거든요. 2시간이면 오죠. 뭐 무슨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어디에였냐면 충청도에 있는 전문대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특수교육 뭐 무슨 과였던 거예요. 충청도에서 수요일 날 일산까지 제 수업을 들으러 온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서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얼마나 애들가 용하고 그리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잘해줬죠. 그리고 시험 직전부터 연락 안 했어요. 왜 그랬게요? 붙일 자신이 없어요. 수포자인데 붙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제가 전략을 이렇게 짰어요. 15문제예요. 문과예요. 자, 국어 9문제 중에서 넌 그래도 국어는 좀 하니까 넌 죽었다 깨도 8문제 맞아야 돼. 8문제 맞는 거야. 막 너네 주입했어요. 그러면 8문제 맞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점 맞으면 떨어지는 거 없다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90점 정도 맞아도 붙어요. 그리고 수학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부분 점수로 가는 거죠. 예, 미분만 해도 2점은 줘. 그 다음은 못 풀어도 돼. 삼각함수 사인 값만 한번 내도 2점은 줘.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 앞부분만 써. 2점, 3점 맞아. 그러면 대충 6문제니까 3점씩만 맞아도 18점, 2점씩만 맞아도 12점이잖아요. 그럼 90점 넘잖아. 그 전략으로 한 거죠. 다 떨어지고 여기 붙었어요. 그리고 서경대도 붙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천대, 서경대는 풀이 과정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점수를 매긴 됩니다. 얘는 그래서 붙었어요, 얘는. 그리고 재밌는 거, 2년 후에 얘 동생이 와요, 또. 얘 동생이 옵니다. 얘 동생이 와요. 언니 잘 있어? 그랬더니 언니 잘 됐어요. 뭐가 잘 됐는데 전과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천대 전과가 잘 돼요. 그 안에서. 애들이 중간에 빠져나간 애들이 많거든요. 전과가 잘 되는데 일단은 같은 학교 내에서 뽑고 나머지 인원을 갖다가 이제 외부에서 뽑거든요. 근데 얘가 어디 갈게요? 컴퓨터 학부를 간 거예요. 자, 지금 AI 때문에 컴퓨터 학부가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때는 되게 높았어요. 가천대 내에서도. 자, 컴퓨터 학부 붙이려면 가천대 내에서도 정시 기준이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이란 말이에요.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충청도에 있는 전문대 간 애가 몇 등급이었겠어요? 등급으로 치면 5등급 안 됐을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등급이 60% 30만 명대예요. 얘가 가천대 2등급 초반인 과를 갖다 가려면요. 전 못해도 30만 명에 25만 명에 30만 명은 당연히 뛰어넘겠죠. 이 엄마가 울어요, 안 울어요? 충청도에 우리 딸내미 전문대 다니는 애가 그래도 서울 근처에 있는 데를 간다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별로가 아닌 학교지만 그리고 우리 옆에는 다 인서울 하고 있는 애들만 다니고 있지만 세상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거 갖고 장학금도 받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자, 1단계 우리 1학기 때 우리 했던 애들이고요.
지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애들 저 거의 대부분 붙일 거예요. 걔네가 가천될 붙느냐 다른 데 붙느냐 싸움이 전 걔네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 1도 안 해요. 100% 자신 있거든요. 자, 여름방학 때 하면 2단계 들어와가지고 자, 이때 베이직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들은 잘해가지고 베이직이 아닌 것 같아요. 자, 한 번 돌리죠. 2단계 여름방학부터 추석 때까지 한 번 돌려. 여기가 이제 제일 메인이겠죠. 그리고 3단계 추석 특강을 해요. 추석 특강을 하면서 또 한 번 돌려요. 이때는 애들이 여기서 잘 못했던 부분 위주로 전단원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3번 돌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수능 전까지 또 심화로 또 한 번 돌려요. 4번 돌리죠. 4번 돌리고 그리고 여기서 수능 보고 수능 후에 이제 여기서 가천대 특강, 국민대 특강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수능 전에 보는 학교를 갖다가 파이널 특강을 해드려요. 자, 여기에서 근데 재밌는 게 이것도 전략이 돼가지고 제가 수능 전에 있는 대학을 하나를 좀 쓰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한두 개밖에 지원을 안 하면 아닌데 이건 저한테 애들이 너무 저의 꼬심을 당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데 저랑 같이 2-3달 정도 이상 공부한 애들은 다 약수령 논술을 4개 이상 써요. 쓸데없는데 치느니 나 이 시험 보고 쇼부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땐 제가 수능 전에 있는 학교를 하나 예를 들어 서경대 같은 데를 치게 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서경대 같은 데 이렇게 수능 전에 있는 학교를 하나 치게 하는 게 선생님이 그거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애들이요. 만약에 서경대 시험을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약수령 첫 번째 시험이거든요. 얘네들 인생에서 자기 인생에 걸린 시험을 처음 시험 보는 걸걸요? 얘네들이 뭐가 있어요? 여태까지. 뭘 봤는데요, 얘네들이? 수능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이거 수능 전에 보는 시험이에요. 자, 봅시다. 수능 전에 시험 보는데 일단 2-3만 명 몰리죠. 시험 보러 가면 미친 듯이 막혀가지고 저 애들한테 그냥 문자가 산더미처럼 왔지만 선생님 저 늦으면 어떡하죠? 저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한 1km 전서부터 버스에서 내려야 돼요. 아빠 차에서 내려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리고 대학들이 그냥 있나요? 다 언덕배기에 있지? 언덕배기 땀 삐질삐질 흘리고 올라가요. 요즘 예비 소집도 안 하잖아요. 그 작년에 날 처음 가는 거예요, 얘네들. 딱 들어가면은 대학교 무슨 미로 같죠? 그리고 대학교실이 좋기는 하나요? 요즘 고등학교들 되게 좋잖아요. 거기 들어서 앉아있으면 냄새 이상하지 애새끼들은 빡빡히 있지 얘네들은 왜 이렇게 왔나 싶죠. 그러고서 앉아있으면 무슨 되게 체계적이지도 않아요. 대학에서 조교들 대충 들어와가지고 종소리 겨우 울리면 그때 막 나눠주고 푸세요 막 하고 하면은요 8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애들 나와가지고 선생님 저 뭘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 2문제나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예요. 그 경험을 한 애들이 수능 후에 시험을 보러 가면 다른 애들이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험의 힘 한번 겪어보라는 거죠. 혹시 나 이 학교는 절대 안 갈 건데 왜 이런 학교를 가서 그냥 대충 그리고 와. 답 쓰지 말고 와. 풀더라도. 그럼 가천됐거나 제대로 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제가 세워요. 4개 이상을 쓰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저것도 5번 돌리는데 저희 수업은요. 이건 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일단 요새 워낙 약수령 논술을 한다는 애들이 많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일단 최고령자긴 해요. 그 안에서 제일 많이 오래 한 사람이긴 한데 요새 이상하게 바보짓들을 해요. 이거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는 상위권 논술처럼 가리키는 데가 있어요. 뭐예요? 모의고사 보고 국어 40분 해설하고 수학 1시간 해설해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애들 데려다가 앞에 지수로고서부터 삼각함수, 수열을 그 유형별에 맞게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답을 써야 되고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 데려다 놓고 맨날 모의고사 시험 보고 나서 그거 해설해주고 나가지고 끝나면 그게 무슨 그걸 하냐고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데는 보내지 마세요. 제가 다른 데는 다 몰라도 그렇게 하는 데는 보내지 마세요. 애들이 쓸 줄을 전혀 모릅니다. 한번 가서 모의고사 시험지 애들이 푼 거 한 번만 보세요. 식이 제대로 써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다른 데 다 모르겠는데. 그리고 2번째, 거기 수능학원인데 애들 뺏기기 싫어가지고 야 우리가 해줄게. 어머니 우리가 특강 다 해드릴게요 하는 거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냥 기출문제만 들어가서 한번 풀어주는 그 선생님 특강비로 시간당 3만 원씩 줘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안 하셔도 되니까 이거 전문으로 오랫동안 했던 데를 가세요. 물론 어떤 데는 원장만 잘 알고 선생님들은 전부 다 시간당 35,000원짜리 선생님이기도 하지만은 여하간 잘 골라가셔야 된다고요. 이거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모든 교재를 저희가 직접 만들고 저희가 올해 또 책 나올 거예요. 신중 교재 나올 때 다 저희 약수령 논술 전문 지필 교재 한 강사진들만 움직입니다. 저희는요. 저희 팀이 6분이 계시는데 딱 이렇게 움직여요. 다 같이 하는 오랫동안 같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차별화된 교재랑 모의고사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민대 교재는 저희가 최고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끝나고 나면은요, 저희 교재 그냥 시중 커뮤니티에 다 올라와요. 저희 막 단톡방 2,800명 학원 강사들 몰려 있는데도 저희 약수령 논술 교재입니다. 막 틱틱 올리면 제 교재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까 하다가 에이, 후배들인데 뭐 어떻게 잘 가르치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가만히 냅두거든요. 근데 제가 막 모의고사 올릴 때는 막 경고 좀 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만든 건데 돈 들이고. 그래가지고 요건 좀 제가 뭐라고 하는데 일단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얼마나 잘 가르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전문성과 교재만큼은 제가 우리나라 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고서 일단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블로그 가세요. 네이버에 가가지고 현민논술이나 현민약술논술 치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전화 여기 저희 전화 그리고 행정적인 거는 다 우리 여기 다원 입시센터에서 다 받아들일 거고 상담은요. 그리고 학습 상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등록금 얼마예요? 이거 물어보지 마시고 회비 얼마예요?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저 학습 상담만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다 물어보시고 혹시 제가 했던 이 얘기들 우리 애가 들어와야 되는데 싶으실 때는요. 저희 유튜브 오거나 다원교육 들어오시면은요. 제 영상 다 있으니까 그거 애들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와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상담하고 가셔도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필요하신 질문. 이 질문 있으세요? 수학반은 미적을 갖다가요. 지금 초반은 안 해요. 2학기 때 할 거예요. 원래는 국미대 특강 때만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미적을 갖다 은근슬쩍 이렇게 저기 36대 논술도 있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많아지면 제가 미적반은 따로 9월 달부터 개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얘기는 다 해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끝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